위탁 가족이 되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얼마 받아요? 진짜 내 자식 같아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적게 받으면 제가 하겠어요? 얼마 받으면 하실래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온 배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새아이의 엄마예요. 이건 2015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첫째 아이는 25살, 둘째 아이는 20살, 셋째는 지금 7살이 됐어요. 아이들이 좀 나이 터울이 있죠. 저는 첫째, 둘째를 다 키우고 나서 가정위탁 제도를 통해서 막내를 위탁했어요. 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 갔다 오더니 대뜸 묻더라고요. "엄마! 엄마도 은지가 뱃속에 있을 때 배가 이렇게 뚱뚱했어요?" 너무 해맑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대답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은지야, 있잖아. 은지는 엄마도 둘, 아빠도 둘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그날은 저녁 내내 마음이 힘들고 불편했어요. 근데 분명 저희가 넘어야 할 시간이기는 해요. 얼마 전엔 또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엄마는 은지를 가슴으로 낳았죠? 그러면 엄마 가슴이 이렇게 갈라져서 은지가 태어났어요?" "은지야, 이리 와봐. 우리 은지는 엄마도 둘, 아빠도 둘이야. 그러니까 2배로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은지는 아기 때" 하고 또 아기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해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돼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은지가 다 이해할 순 없잖아요. 저는 위탁 엄마를 하면서요. 이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특별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뭔가를 다 쏟아부어서 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피보다 더 진한 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은지가 또 부르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 왜? 엄마! 사랑해요." 화장실에 앉아서도 "엄마!" 아, 응가를 다 했나 보다. 왜? "엄마! 사랑해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랑 고백을 해요.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랑 고백 받는 분 몇이나 될까요? 저 웃음이 나왔어요. 은지는 밥을 먹다가도 응가를 하다가도 레고를 만들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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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지? 어? 은지가 곧 사랑이네. 아, 사람이 곧 사랑이구나. 나는 사랑을 키우고 있는 거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은지는 가족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가족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정위탁 제도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랑을 기반으로 할 때 누구와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족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선물처럼요. 저절로 웃음이 나죠. 아, 너무 예뻐요. 자주 웃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위탁가족 이야기를 책으로 한 권 냈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일보 더 올해의 배은이의 색다른 동거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제가 은지 엄마이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음. 저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변화되고 있어요. 첫째, 둘째가 자주 물어요. 엄마, 우리 키울 때도 이랬어요? 아이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이들은 잊어버리죠. 근데 아이들이 자주 묻는 게 그거예요. 엄마, 우리 키울 때도 그랬어요?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은지가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3일 밤을 악을 쓰면서 울었거든요. 그때 우리 둘째가 그랬어요. 엄마, 쟤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 엄마, 우리 은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둘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항상 어딜 가면 은지 먼저 챙기고 머리도 묶어주고요. 둘째 어진이가 저녁밥을 차려놨더라고요. 네, 딱 한 번 차려놓긴 했는데 제가 사진으로 딱 남겼죠. 어떤 사교육을 시키면 이렇게 바뀔까요? 혹시 강남에 이런 학원 있나요? 첫째는 지금 해외 나가 있거든요. 지난달에는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받는 입장이라고만 생각했지 엄마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자기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헌신의 개념을 엄마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요. 집안일, 은지 돌보기, 공부, 직장까지 제가 얼른 자리 잡아서 편히 쉬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네, 25살 아들이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첫째, 둘째 모두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안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아이들이 좀 특별한 아이들로 자라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중학교 땐 저희 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집에 있었어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은지 기저귀 갈고 은지랑 놀아주고 하면서 그냥 아기 돌보기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철이 들었어요. 아, 엄마가 우리도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아이들이 이것만 확인해도 이렇게 견나가지는 않더라고요. 네. 저절로 철이 든 것 같아요. 위탁 가족이 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얼마 받아요? 둘째는 어떻게 위탁 엄마가 됐어요? 셋째는 진짜 내 자식 같아요? 처음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특히 돈은 얼마 받냐? 많이 받으니까 하겠지. 그렇게 물어보실 때는 좀 속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가정위탁 제도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니까요. 어. 나중에는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럼요. 적게 받으면 제가 하겠어요. 얼마 받으면 하실래요? 이렇게 되묻는 능구렁이가 됐죠. 저는 20대에 큰 가방 하나를 싸서 지적장애 시설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작은 방에 그 15명의 원생들과 같이 살았거든요. 매일 그 15명 원생들을 목욕시켰어요. 빨래가 산더미처럼 나왔어요. 매일 그 빨래를 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약자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결심했어요. 아, 나도 약자 편에 서야겠구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내 수준이구나.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고 아파트를 사고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지역신문에서 사랑의 위탁부모가 되어주세요 하는 홍보글을 읽게 됐거든요. 교육이나 한번 받아볼까? 하고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7살 남자아이인데 위탁해 줄 수 있냐고요. 그런 건 아무나 하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고 안정이 되고 막 거절할 이유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날부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이고,
이럴 바엔 차라리 한다고 할 걸.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잠이 잘 안 왔어요. 내가 거절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굳게 결심했어요. 다음엔 어떤 아이든지 받아들이자. 물건 사듯이 내가 아이를 선택하지 말자. 그렇게 만난 아이가 우리 막내 은지예요. 처음에 은지를 만나러 가는 날 또 고민이 됐어요. 어떡하지? 더 좋은 부모를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괜히 흔들리더라고요. 그때 저희 가족들이 나서줬어요. 첫째 아이는 은지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놀이터에서 놀아주겠다. 둘째는 주말마다 친구들하고 와서 은지를 봐주겠다. 아이들이 스스로 분업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 혼자 할 순 없지만 같이라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또 있을까?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 질병, 수감 등의 이유로 친가정에서 도저히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 위탁하는 거예요. 잠시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맡길까요? 친부모가 안정이 됐어요. 이제 데려갈래요 하면 그때 친가정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친부모가 안정이 안 됐어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장하면서 계속 지내요. 저는 처음에 은지랑 그 은지의 위탁 부모가 될 때 5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만 5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을 갱신했어요. 입양이나 위탁 모두 내가 낳지 않는 아이를 받아들이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입양은 평생이고 위탁은 한시적이죠. 입양은 주민등록상에 자로 기록돼요. 하지만 위탁은 동거인으로 기록돼요. 동거인. 그런데 저희는 가족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는 동거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모호하다. 우린 가족으로 사는데 동거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요. 저는 아이가 수술하거나 학교에서 보호자로서 친부모의 사인을 받아야 할 때 가정위탁센터에 연락을 해요. 가정위탁센터에서는 친가정에 연락을 해요. 저는 아이의 통장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왜요? 동거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은지는 오늘도 엄마 사랑해요. 응가하다가도 엄마 사랑해요. 시도 때도 없이 사랑을 고백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언니, 우리 오빠에 대해서 시시콜콜 자랑을 늘어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위탁 부모님들은 숨을 죽이고 이목을 살피면서 내 아이 같은 위탁 아이를 양육하고 계세요. 엄마면서 동거인인 채로요. 육아보다 더 힘든 게 편견이더라고요. 제가 쓴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자기 자식도 아니면서 입양이나 하고 말하시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라요. 가정위탁 제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요, 우리 은지를 시집 보낼 마음으로 키워요. 5년 후에 시집 갈지, 10년 후에 시집 갈지 몰라요. 그런데 자식들은 다 떠나가잖아요. 군대 가고, 유학 가고, 결혼하고. 그거는 위탁 가정이든 아니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요. 그 다양함 중에 위탁 가족이 있어요. 위탁 가족들이 바라는 건 한 가지거든요. 저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우린 가족이에요. 우리는 은지를 빼놓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 은지도 우리 가족 안에 있어요. 진짜 친자식 같냐고요? 저는 사실요, 제가 낳은 것 같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그래, 난 2번 임신했었지? 그런데 왜 은지를 낳은 것 같지? 위탁 엄마들은요, 한 번에 산고를 치르진 않아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이가, 엄마, 엄마도 은지가 뱃속에 있을 때 배가 이렇게 뚱뚱했어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상고를 조금씩 나누어서 치러요. 위탁 가족이 바라는 건 그냥 하나예요. 그냥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거면 정말 충분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바라봐 주신다면 그 시선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바시를 보신 분들 도와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지를 보시면 아, 사랑받는 아이, 아빠도 둘, 엄마도 둘인 아이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좀 바라봐 주세요. 음. 사랑하면 하찮은 것도 새롭게 보인다고 하죠. 제가 그래요. 은지가 벗어놓은 양말도, 놀이터에서 보물처럼 주워온 비비탄 총알도 다 사랑스럽고 흐뭇하게 보여요. 이 시선 또한 세상을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